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어올린 이야기, 마음을 밝히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치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소중한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순간 문득 당신은 고장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아픔을 끌어안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요. 아마 내면 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쩌면 그 단어가 당신 마음속 무언가를 건드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그 마음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이 무거운 감정의 늪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나를 치유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저명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어른의 내면에는 한 아이가 숨어 있다. 이 아이는 영원히 자라며 결코 완성되지 않고 끊임없는 관심과 보살핌, 그리고 교육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당신 안에는 여전히 혼란과 두려움, 채워지지 않은 욕구와 풀리지 않은 질문들을 간직한 채 웅크리고 있는 어린 시절의 나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결국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어른의 삶을 살아내면서 내 안의 이 아이를 어떻게 돌봐야 할까? 어떻게 하면 치유를 그저 머리로 이해하는 이론이 아니라 내 삶의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 그 막막함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대부분이 길을 잃고 헤매는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1장 당신이 압도당하는 진짜 이유. 우선 많은 사람들이 차마 소리내어 인정하기 두려워하는 그 감정에서부터 시작해 봅시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모든 게 너무 버거워요. 어쩌면 당신도 이런 말을 해본 적 있을 겁니다. 관련된 책도 읽고 영상도 봤어요.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나는 여전히 제자리에 멈춰있는 기분일까요? 마치 무겁고 축축한 안개처럼 떨쳐내려 해도 자꾸만 달라붙는 혼란스러운 감정. 앞으로 나아가고 싶고 더 나아지고 싶은데 아무리 머리로 이해하려 했어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무언가 내면에서부터 뒤엉켜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통찰은 상처를 치유하지 않습니다. 그저 상처가 어디에 있는지 드러내 줄 뿐입니다. 칼 융은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적인 표현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는 매우 현실적인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 아이, 즉 우리 안에 상처받은 부분은 단순히 과거의 기억 속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습관 속에, 예상치 못한 순간의 반응 속에,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과 기나긴 침묵 속에 살아 숨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는 삶의 모든 영역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누군가 내면 아이 치유의 여정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안도감이 아니라 깊은 탈진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아주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한 번도 멈춰서서 그 무게를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럴 겨를이 없었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감정적인 생존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꾹꾹 눌러 담고 늘 강한 척, 괜찮은 척해야만 한다는 것을 너무 일찍 깨달아 버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그 모든 억눌렀던 것들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합니다. 갑자기 당신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 애쓰는 자신의 모습 뒤에 숨겨진 두려움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괜한 화 뒤에 감춰져 있던 깊은 슬픔을, 의미 없는 침묵 아래 웅크리고 있던 혼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토록 외면하고 싶었던 감정들이 이제 당신을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알아봐 달라고 신호를 보내며 떠오르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버겁게 느끼는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치유에 실패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너무나 오랫동안 땅속 깊이 묻혀있던 당신의 조각들을 마침내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였다면 당신을 산산조각 냈을지도 모를 그 아픔을 이제는 마주할 만큼 당신이 충분히 안전해졌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것은 결코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강인함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강인함이란 모든 것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힘이 아닙니다. 오히려 속도를 늦추는 법을 배우는 지혜입니다. 압도당하는 느낌이 든다는 것은 당신이 후퇴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당신 안에 무언가가 간절히 앞으로 나아가려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당신의 부드러운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간 온갖 상자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창고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소화할 방법을 몰랐던 당신은 그저 또 하나의 상자를 창고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이제 치유받을 준비가 됐어라고 말하며 그 창고 문을 연 순간 그 상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망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시스템이 마침내 잠겨있던 과거의 아픔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너무 벅차게 느껴지는 그 순간은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바로 진정한 시작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 아이가 떼를 쓰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당신에게 손을 내밀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당신을 기다렸어요. 칼융은 종종 부모가 살아내지 못한 삶이야말로 자녀가 짊어져야 할 가장 큰 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과거로부터 해결되지 않은 고통을 안고 살아갈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고통의 순환을 되풀이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순환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머물기 위해서가 아니라 끝없이 되새김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두웠던 그곳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입니다. 한 번도 돌봄받지 못했던 그 마음에 지금의 따뜻한 온기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압도당하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당신이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의 치유가 마침내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당신의 영혼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는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것을 해결할 필요도,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다음 한 걸음을 부드럽게 내디디면 됩니다. 이 여정은 강렬함에 관한 것이 아니라 꾸준함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그 누구도 해주지 못했던 방식으로 당신의 내면 세계에 응답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속도로 나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지칠 권리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힘들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당신의 치유를 믿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왜 나는 아직도 이 모양일까? 라고 묻는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부드럽고 단순하며 명료한 이 하나의 질문이 압도적인 감정과 진정한 치유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버거운 이유는 당신이 부서졌기 때문이 아니라 난생 처음으로
마침내 당신 자신이라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제2장 다시 키우기란 진정 무엇인가. 치유의 여정에서 누구나 한 번쯤 재양육이라는 개념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막막하게 느껴지는 단어. 도대체 나 자신을 다시 키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그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여기서부터 시작해 봅시다. 재양육이란 당신을 키운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갇혀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재양육이란 당신의 정신 안에 살아 숨쉬는 어떤 부분들이 어린 시절에 필요했던 것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른이 된 당신에게는 한때 그것 없이 생존해야만 했던 당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직접 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칼 융은 진정한 치유는 완전히 새로운 누군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세상이 당신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나누고 부정하고 외면하라고 가르치기 이전의 당신 모습으로 말입니다. 재양육이란 바로 잊혔거나 거부당했던 당신의 일부에게로 돌아가 이렇게 말해주는 행위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알아봐 줄게. 다시는 너를 혼자 두지 않을게. 그렇다면 이것이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것은 당신의 내면의 대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일이 잘못되었을 때, 무언가를 잊어버렸을 때, 뒤처졌다고 느낄 때, 혹은 그저 슬프고 무기력할 때 당신이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들 말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어린 시절부터 들어왔던 목소리, 즉 비판, 수치심, 비교, 통제의 목소리를 내면의 비평가로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사랑이란 노력해서 얻어야 하는 것이고 인정을 받으려면 완벽해야 하며 실수는 곧 실패를 의미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재양육은 이 패턴을 바꿉니다. 그 날카로운 목소리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비판이 있던 자리에 보살핌을 가져옵니다. 실수할 여유, 서투를 여유, 감정을 느낄 여유를 허락합니다. 그것은 이런 목소리입니다. 넌 최선을 다하고 있어. 괜찮아. 잠시 쉬어도 돼. 내가 곁에 있으니 안전해. 아주 사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경계는 이 말을 듣습니다. 내면 아이는 이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부터 치유가 시작됩니다. 재양육은 또한 당신이 자신의 기본적인 욕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서도 드러납니다. 어린 시절의 당신은 배고픔, 피곤함, 슬픔, 두려움을 표현했을 때 무시당하거나 창피를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의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욕구들을 무시하며 과로하고 끼니를 거르고 탈진할 때까지 자신을 밀어붙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아끼지 않아서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서 여전히 멈추면 안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른이 된 당신, 즉 의식적이고 현재에 깨어있는 당신은 개입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배고플 땐 먹어도 괜찮아. 피곤할 땐 쉬어도 괜찮아. 너의 감정을 느끼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것이 바로 재양육입니다. 거창한 행동이나 완벽한 습관이 아니라 우리는 더 이상 생존하는 게 아니야. 이제는 살아도 괜찮아라고 당신의 내면 세계에 끊임없이 알려주는 아주 작은 자기 허락의 순간들입니다. 제3장 과부하 없이 치유하는 5가지 부드러운 실천법. 이제 당신은 궁금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일터에서 바쁜 일상 속에서 지쳐 쓰러질 것 같은 순간에 무너지지 않고 하루를 버텨내면서 어떻게 치유를 이어갈 수 있을까?
내면 아이를 치유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극적인 돌파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일상 속에 아주 조용하고 미묘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드럽게 스며드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내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압박이 아니라 따뜻한 관심입니다. 여기 당신이 내면 아이와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지속 가능하고 친절한 5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실천은 욕구에 이름 붙여주기입니다. 압도적인 감정에 휩싸일 때 우리는 종종 그 감정의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묻지 않고 행동에만 매몰됩니다. 하지만 모든 감정적 반응의 밑바닥에는 내면 아이가 간절히 원하지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위로일 수도, 휴식일 수도, 혹은 그저 아무런 설명 없이 안아주는 따스함일 수도 있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지금 내 안의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라고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비난에서 이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천은 목소리의 온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이 실수하거나 당황했을 때 스스로에게 어떤 목소리로 말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너네 그 모양이야.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와 같은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오나요? 그 목소리는 아마 당신의 것이 아닐 겁니다. 이제부터는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는 어린아이에게 말하듯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비난 대신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내가 여기 있잖아 라고 따뜻하게 속삭여주세요. 당신이 자신에게 말하는 방식이 당신의 내면 세계가 안전함을 느끼는 방식이 됩니다. 세 번째 실천은 아주 작은 안전지대 만들기입니다. 거창한 명상이나 복잡한 의식이 아닙니다. 당신의 신경계의 위험은 끝났어. 너는 이제 안전해라는 신호를 보내는 하루 중 아주 짧고 의도적인 멈춤의 순간들입니다. 잠들기 전 촛불을 켜는 것, 아침에 창가에 앉아 잠시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 슬픔이 밀려올 때 가슴에 손을 얹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반복될 때 내면 아이는 더 이상 생존 모드에 머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제는 편히 쉬어도 된다는 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실천은 내면 아이의 목소리로 일기 쓰기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내면과의 연결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단 5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당신 안의 아이가 말하게 하세요. 편집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그저 나오는 대로 써 내려가는 겁니다. 무서워. 안기고 싶어. 더는 괜찮은 척하기 싫어. 어떤 말이 나오든 그 마음을 존중해주세요. 그리고 잠시 후 비평가가 아닌 어른으로서 침착하고 지지적인 당신의 모습으로 답장을 써주세요. 내 마음 듣고 있어. 이해해. 이제 내가 널 지켜줄게. 이 내면의 대화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실천은 성장이 아닌 비난을 멈추는 것입니다. 치유의 여정에는 반드시 좌절이 따릅니다. 옛 습관으로 돌아가고 마음의 문을 닫고 과민하게 반응하는 날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과거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통합이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내면의 비평가가 나타나 당신이 퇴보하고 있다고 속삭일 때 이것을 기억하세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이 이미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당신은 알기 때문에, 알아차리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을 쓰기 때문에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진전이며 자유의 시작입니다. 이 5가지 실천법은 규칙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초대장입니다. 완벽하게 해낼 필요 없습니다. 그저 당신에게 가장 부드럽게 느껴지는 것 하나를 선택해 압박이 아닌 온전한 현존을 선물하세요. 제4장
진정한 치유의 모습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성장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치유는 조용한 방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아주 잠시 멈추게 되는 것, 스스로에게 불친절했던 후에 미안하다고 사과할 수 있게 되는 것, 사소한 순간에 더 현재를 느끼게 되는 것, 여전히 슬픔을 느끼지만 이제는 스스로에게 울어도 괜찮다고 허락해주는 것, 여전히 피곤함을 느끼지만 그것을 더 이상 나약함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 이 모든 작은 변화들이 중요합니다. 이것들이야말로 당신의 내면 아이가 마침내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칼 융은 우리가 빛의 형상을 상상함으로써가 아니라 어둠을 의식함으로써 깨달음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회피 대신 알아차림을 선택하고 통제 대신 보살핌을 선택하는 모든 순간 당신은 무의식을 의식으로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실시간으로 치유되고 있습니다. 제5장 당신의 내면 아이에게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당신 안의 작은 아이에게 너는 잊히지 않았단다. 여전히 어딘가에 숨어있는 너에게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란다. 여전히 누군가 알아주기만을 기다리는 너에게 이제 내가 여기 있단다. 내가 너를 보고 너의 목소리를 듣고 있어. 그 모든 것을 그토록 오랫동안 혼자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제는 강해 보이지 않아도 사랑받을 수 있어. 괜찮은 척 애쓰지 않아도 돼. 지쳤다고 말해도 괜찮아. 힘든 순간마다 내가 너와 함께 앉아 있을게. 너를 재촉하지 않을게. 너를 떠나지 않을게. 과거 그 누구도 주지 못했던 단 한 가지, 바로 안전함을 내가 너에게 줄게. 너는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 언제나 그래왔으니까. 앞으로 나아갈 때 치유를 목적지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삶을 걸어가는 하나의 방식으로 생각하세요. 더 천천히, 더 부드럽게, 더 온전하게 현재에 머무는 방식. 오늘 단 하나의 작은 실천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차고 넘칩니다. 이제 이야기가 끝나기 전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만약 내가 나의 내면 세계를 이 세상에서 가장 신성한 공간처럼 대한다면 오늘 나는 무엇을 다르게 할 수 있을까? 어쩌면 진정한 치유는 압박이 아닌 바로 그 따뜻한 관심에서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여정에 깊이